안녕하세요. 영화중학교 2학년 친구들 만나서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같이 국어를 공부하고 있는 여러분들의 국어 선생님 김재일입니다. 자, 우리 지난 시간에는 여러분들하고 우리 오리엔테이션 시간을 가졌습니다. 우리 국어에는 어떤 영역들이 있고 우리 2학년 1학기 국어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무엇을 배울 건지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고요. 우리 이번 시간부터 이제 진짜 본격적으로 공부를 시작하는 그런 시간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 1단원 바로 이제 들어갑니다. 우리 1단원은 제목이 뭔가요? 경험의 발견과 공감이죠. 그래서 그 중에서 경험의 발견, 여러분들 가치 있는 경험을 발견하고 이제 그것을 개성적인, 그러니까 여러분들만의 어떤 개성이 드러나는 발상과 표현으로 나타내는 그런 문학 관련한 단원이에요. 문학 관련한 단원이기 때문에 일단은 넌 바보다 라는 시가 실려져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시를 잘 읽기 위한 여러분들 개념 학습을 이번 시간에 같이 해보는 시간입니다. 개념을 배우는 시간이에요. 자, 그래서 오늘 배울 내용은 이렇게 5가지가 있습니다. 가치 있는 경험을 시로 표현하는 방법, 단어의 특징과 효과, 풍자의 특징과 효과, 온율의 특징과 효과, 온율을 형성하는 방법, 총 5가지 배우도록 할 겁니다. 선생님이 OT 때도 말했지만 방학 때 집에만 있어가지고 대화를 잘 안 했어요. 막 입을 잘 안 썼어요. 그러니까 입이 아직 안 풀려가지고 좀 버벅버벅 되는데, 좀 버벅대는데 좀 이해해주세요. 자, 어쨌든 자, 우리 선생님이 이 영상 앞에다가 우리 영상 한 편 선생님이 올려놨죠? 우리 교감 선생님의 반어법이라는 제목의 영상 올려놨습니다. 그게 이제 하이킥이라는 시트콤의 한 부분이죠. 여러분들 선생님 어렸을 때는 뭔가 라떼는 말이야 이런 거 하는 것 같은데 선생님 어렸을 때는 시트콤이 되게 유행을 많이 했어요. TV에서도 많이 하고 초등학교 때 논스톱 진짜 띵작이죠. 그 다음에 중학교 때 프란체스카, 고등학교 때 하이킥 이거 선생님 빼놓지 않고 다 봤어요. 이제 하이킥에 나오는 건데 여러분들은 아마 호박고구마로 유명할 거예요. 호박고구마 이제 됐는데 이거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이제 그 호박고구마로 유명한 그 하이킥 그 영상이에요. 이제 여기 보면은 이제 이민용 선생님과 교감 선생님이 나오죠. 이민용 선생님이 어떻게 해요? 꾀병을 부리는데 그걸 교감 선생님한테 들킨 상황이죠. 그럴 때 교감 선생님이 이민용 선생님한테 뭐라고 하나요? 화를 내나요? 왜 나한테 꾀병 부려? 이렇게 화를 낸 게 아니라 어떻게 말합니까? 정직한 이 선생, 성실한 이 선생, 아주 굿이에요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 여러분 상황이랑 말이 어때요? 뭔가 이런 상황이라면 이렇게 정직하고 성실하고 이런 말을 하는 게 맞나요? 아니죠. 뭐 화를 내거나 왜 그랬어, 왜 거짓말했어 이렇게 소리를 지르거나 해야 되는데 상황과 반대로 말하고 있죠. 이게 바로 우리 이따가 이번에서 배울 반어법이에요. 그렇죠? 우리 여기서 교감쌤이 하는 것처럼 상황과 반대되는, 조금 쉽게 얘기하면 거짓말하는 거잖아요. 그죠? 굿이에요. 이게 진짜 너 진짜 굿이다 이런 뜻 아니잖아요. 반대로 말한 거잖아요. 너는 굿이 아니야. 너는 배드야. 그죠? You are terrible 이건데 굿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으니까 이제 반대로 이야기하는 거죠. 그게 바로 뭐냐면 우리 이번에 나온 반어법이죠. 그러니까 우리 일상생활에서도 우리 반어법을 많이 쓰고 있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뭐 잘못을 했을 때 뭐 부모님이나 선생님이 참 잘했다 잘했어 이렇게 얘기한 거는 와 칭찬받았다 나 진짜 엄마한테 칭찬받았어 엄마 나 잘했대 이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것도 마찬가지로 상황과 반대로 이야기하는 거죠. 약간 비꼬아서 반대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게 바로 반어법이다. 우리 영상을 통해서 또 알 수 있었습니다. 이런 영상을 보니까 반어법에 대해서 조금 더 잘 이해할 수 있겠죠. 우리 영상 봤던 거 기억하면서 오늘 바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감쌤 말고도 여러 가지 반어법, 교감쌤이 이민용 선생님의 꾀병 말고도 여러 가지 반어법이 있었어요. 그죠? 소금을 단 짠커피를 했을 때는 어때요? 아주 특별 대접을 받는 것 같다. 아니면은 지루하 이민용 쌤을 기다리잖아요. 그때 이제 남는 게 시간밖에 없는 제가 기다려야죠.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거나 이제 반찬이 없는 밥상을 보고 아주 진수성찬이라고 얘기한다거나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이제 반어법에 해당이 되겠죠. 우리 반어법을 아주 제대로 구사하고 있는 교감 선생님이 나오는 영상이었어요. 자, 그러면 바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1번 가치 있는 경험을 시로 표현하는 방법이에요. 자, 그래서 이거는 사실 방법이기 때문에 한번 읽고 넘어가면 될 것 같아요. 선생님이 설명할 건 없고. 첫 번째, 자신의 일상에서 의미 있는 경험을 떠올려야겠죠. 여러분들의 이제 경험을 떠올리면 됩니다. 내가 좀 글로 쓰고 싶은 경험을 떠올리고 그 경험을 통해서 말하고자 하는 바, 여러분들이 쓴 글의 주제가 되겠죠. 그래서 내가 이 경험을 통해서 어떤 주제를 이야기할 건지를 고려해서 내용을 구성을 하고 이제 표현의 측면에서는 단어, 풍자, 운율 이런 다양한 문학적 표현을 활용해서 시로 나타내는 거죠. 그래서
다 한 다음에는 어떻게 해야 돼요? 점검을 해야죠. 그죠? 내용이 가치 있는 경험을 바탕으로 하였는지, 참신하고 개성적인 발상이 잘 드러났는지, 반어, 풍자, 운율 등을 활용해서 내용을 효과적으로 나타내는지 점검. 그러니까 경험을 떠올리고 주제를 정하고, 그리고 어떤 표현을 할지 그 표현을 사용해서 시로 나타내고 점검하고, 이런 과정을 하는 거죠. 그래서 선생님이 인터넷에서 좀 이거는 개성적인 발상이라는 표현이 들어가 있다 하는 시를 한 편 찾아봤어요. 자, 여러분 하상욱 시인 알아요? 이게 뭐라고? 일이 힘들까? 자, 이게 시예요. 하상욱 시인이죠. 제목이 뭘 것 같아요? 메뉴 선택. 재밌죠? 메뉴 선택하는데 어렵다. 이거는 일상에 있어서 어떤 경험이잖아요. 그걸 가지고 말하고자 하는 바, 어떤 메뉴 선택의 어려움을 내가 시로 쓰고 싶다. 그래서 이제 좀 개성적인 발상과 표현. 이게 뭐라고? 이게 힘들까? 뭔가 좀 진지해 보이는데, 뭔가 심각해 보이는데 제목 보니까 전혀 심각하지 않아요. 또 어때요? 좀 개성적이고 뭔가 창의적인 발상, 이런 표현이 들어가 있죠. 하상욱 시인의 시를 보면 이런 것들이 많아요. 한번 찾아서 읽어보세요. 우리 지난 시간에 칠판이 잘 안 지워졌잖아요. 자, 그래서 선생님이 한 번에 지워져 있는 지우개를 구해왔어요. 잘했죠? 여러분들이랑 수업을 잘하기 위해서 지우개, 슈퍼 지우개를 가져왔어요. 아이스크림에만 슈퍼콘이 있는 게 아니에요. 지우개도 슈퍼 지우개가 있어요. 자, 오늘 아이고, 오늘 딴소리 너무 많이 하는데, 자, 넘어가 봅시다. 자, 이 두 번째 이제 반어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반어. 자,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표현 방법 3가지를 배울 거예요. 반어, 풍자, 운율, 이렇게 3가지를 배울 거예요. 여러분 중학교 1학년 때도 정말 중요한 표현 방법을 하나 배웠어요. 여러분 중학교 1학년 때 뭐 배웠어요? 비유 배웠잖아요. 비유. 비유도 정말 중요한 표현 방법이에요. 그죠? 비유는 빗대어서 표현하는 거죠. 직유, 은유, 의, 이런 걸 배웠습니다. 비유는 어떤 대상을 좀 더 쉽고 좀 더 구체적인 대상에 빗대어서 표현하는 거였어요. 직유는 뭐뭐처럼, 뭐뭐인 같이, 뭐뭐인 듯, 뭐뭐이냐, 이런 표현을 사용해서 직접적으로 비유하는 거고요. 은유는 A는 B다, 원관념은 보조관념이다, 이렇게 내 마음은 호수다, 이렇게 숨어있는 비유, 그죠? 어떤 직접적인 표현 없이 숨어있는 비유를 은유라고 했고요. 사람이 아닌 것을 사람인 것처럼 나타내요. 그래서 돌이 노래한다, 이런 것처럼 의인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중1 때 비유라는 표현 방법을 배웠다면 이제 중2 때는 조금 더 자세한 어떤 표현 방법들을 배워보는 거죠. 반어, 풍자, 역설을 배울 거예요. 자, 반어. 반어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이 뭐야? 반대로예요. 반대로. 말한다. 반대로 말하기. 자, 반어는 쉽게 말하면 뭐야? 반대로 말하는 거예요. 쉽게 다시 표현하면 거짓말이에요. 거짓말. 자, 보세요. 표현하고자 하는 내용을 반대되게 나타내서, 뭐와 반대되게 나타나냐면 그 상황과 반대되게 나타내서 강조하기 위한 표현이 반어예요. 그래서 말하고자 하는 말을 상황과 반대로 나타내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말하고자 하는 내용을 더욱 강조하고요. 그래서 이렇게 반어로 하게 되면 주제를 더 강조하는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하고자 하는 말을 좀 더 강조해서 나타낼 수 있고요. 왜? 반대로 말하면 더 기억에 남잖아. 그렇죠? 그 다음에 우회적 표현. 우회한다는 거는 뭐야? 돌려 말한다는 거예요. 돌려 말하기. 그렇죠? 돌려 말하기를 함으로써 강한 인상을 준다. 그러니까 더 강한 인상을 주니까 기억에도 더 오래 남겠죠.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잘못한 상황에서 잘했다고 말하는 거, 이런 거는 뭐야? 비꼬기가 될 수도 있죠. 이런 비꼬기가 돼서 좀 더 강한 인상을 주기도 하죠. 자, 봅시다. 예시자료를 볼게요. 자, 우리 김소월 시인의 진달래꽃이라는 시입니다. 자, 나보기가 역겨워 가실 때에는, 자, 죽어도 아니 눈물 흘립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게 시적 화자죠. 여러분들이 내가 보기가 역겨워서 누군가 간대. 사랑하는 사람이 내가 역겨워서 간대. 너 정말 역겨워! 하고 가. 그러면 여러분 죽어도 아니 눈물 흘리니까 홀리우드다, 이렇게 할 수 있겠어요? 자,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이에요? 이별의 상황이잖아. 너 진짜 역겨워! 하고 가는 상황이에요. 그런 상황에서 실제로는 어떨 것 같아? 그렇죠? 슬퍼서 눈물 흘리겠지. 슬퍼서 눈물을 흘릴 것 같아. 근데 어때요?
반대로 죽어도 나는 눈물 안 흘릴 거야. 그만큼 어때요? 더 죽어도 아니 눈물 흘리다 하니까 어때요? 좀 더 뭔가 화자가 이별을 대하는 뭔가 좀 강인한 태도 이런 것들이 느꼈죠. 의지적인 태도. 죽어도 눈물 안 흘릴 거야. 그러니까 뭔가 더 슬프게 느껴지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바로 반언어예요. 그래서 반언은 상황과 반대로 말해서 그 내용을 강조하는 게 바로 반어다. 이렇게 알면 될 것 같아요. 알겠죠? 자, 우리 반어는 앞에 영상에서 또 쌤이 많이 설명했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반어. 우리 시에서도 반어가 쓰였어요. 어떤 반어가 쓰였는지 시를 한번 미리 읽어보는 것도 좋겠죠. 자, 다음 풍자. 자, 풍자는 자, 슈퍼지우개지만 좀 걸려요. 자, 풍자는 이제 풍자가 뭐냐? 개인 또는 사회의 부정적인 현상, 모순, 어리석음 등을 간접적으로 비판하기 위해 웃음을 사용하는 표현. 자, 이렇게 나와 있는데 개인으로 나오면 보통 사회가 나와요. 어떤 사회의 부정적인 면, 그죠? 부정적 사회의 어떤 현상, 모순, 어리석음 이런 것들 뭐 어쨌든 부정적인 사회를 비판하는데 그냥 비판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비판해? 간접적으로, 직접적으로 이건 잘못됐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간접적으로 뭘 통해서? 웃음을 통해서. 그러니까 풍자라고 하는 것은 웃음을 통해서 그 사회에 대한 비판이 들어가 있는 게 풍자예요. 잘 안 나와. 자, 근데 여기서 웃음은 하하호호 이런 웃음이 아니라 약간 뭔가 비웃음, 뭔가 약간 쓴웃음 이런 것들이 되겠죠. 뭔가 쓴웃음, 뭔가 비웃음 이런 웃음과 어떤 사회 현실에 대한 비판이 같이 들어가 있는 게 바로 뭐냐면 풍자예요. 그래서 풍자 다시 정리하면 어떤 부정적인 사회 모습을 웃음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비판하는 표현 방법이 풍자예요. 그래서 현실을 비판해서 부정적인 현실을 개선하고자 하는 거죠. 그래서 웃음 뒤에 숨어있는 대상의 부정적인 모습을 직시하는 통찰력. 그러니까 여러분들 숨어있는, 그러니까 숨겨진 의미를 파악할 수 있는 통찰력을 이제 얻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영화를 보고 나서도 뭔가 영화의 어떤 표면적인 의미도 있지만 어떤 이면적인 의미, 그 영화의 어떤 숨겨진 의미 이런 것들이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유튜브에 뭐 영화 리뷰 쳐보면 뭐 이 영화 속에 담긴 의미는 이런 영상들이 되게 많이 나오거든요. 이제 그게 풍자와 관련 있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우리 작년은 아니죠. 언제야? 연도는 기억 안 나는데 기생충이 상당히 이제 상을 많이 받았을 때 있잖아요. 그쵸? 기생충이 상을 많이 받았어요. 그 기생충에는 단순히 뭔가 그 영화의 내용뿐만 아니라 거기에 숨겨진 의미가 있다는 거죠. 어떤 사회의 구조, 그죠? 잘 사는 계급과 못 사는 계급, 이런 계급 사회의 어떤 이면에 영화가 아주 잘 숨겨놔서 그런 것들이 봉준호 감독이 그런 것들을 잘했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영화 속에는 이런 숨겨진 의미가 있다. 그런 것들이 바로 뭐냐면 풍자랑 관련이 있는 거죠. 그래서 단순히 웃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웃음 뒤에 뭔가 웃음이 지나가고 나면 그 사회의 현실에 대한 비판이 느껴지는 그런 것들이 이제 풍자가 되겠죠. 그래서 읽는 이에게 대상에 대한 비판 의식을 이렇게 하고 이제 웃음으로써 이제 공감대를 형성하는 그런 방법이 되겠죠. 그래서 풍자. 그다음에 또 이제 최근에 이제 드라마를 또 재밌게 보는 드라마가 있는데 막장 드라마예요. 여러분 1학년 때도 얘기했었죠. 그때는 펜트하우스 1이었는데 지금 2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19세라 보면 안 됩니다. 이제 거기에 규진이가 나와요. 규진이가 이제 펜트하우스 2에서는 국회의원이 됐어요. 국회의원. 근데 국회의원이 됐는데 단식 투쟁을 하거든요. 단식 투쟁을 해요. 그리고 이제 기자들이 물러나고 나면 이제 천막 안에 들어가서 막 진수성찬을 차려놓고 먹어요. 그리고 규진이는 그 단식 투쟁을 하는 이유가 집값을 내리라고 단식 투쟁을 하는 건데 규진이는 대한민국에서 재산 순위 5위예요. 근데 어때? 약간 웃기잖아. 근데 그 웃긴 거 속에는 현실에 대한 비판이 들어가 있다는 거야. 어떤 국회의원의 어떤 위선적인 태도랄지 이런 것들에 대한 비판이 그 장면, 펜트하우스 그 장면에 들어가 있는 거죠. 그런 것들이 바로 풍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원해서는 아니고 부모님들이 보시니까 옆에서 오며가며 봤을 것 같은데 이제 거기 규진이 나오면 풍자 한번 생각해 주세요. 어쨌든 풍자라고 하는 것은 어떤 사회의 부정적인 모습을 웃음을 통해 간접적으로 비판하는 게 바로 풍자다. 그래서 우리 교과서에도 이 풍자가 담겨 있는 사설 시조가 실려 있어요. 나중에 교과서 본문 시간에
배울 거고요. 이러한 표현 방법이 바로 풍자구나 이렇게 하고 넘어가면 될 것 같아요. 알겠죠? 자, 이제 풍자랑 비교를 많이 하는 게 뭐냐면 이거 한번 알아두고 해악은 뭐냐면 자, 풍자는 대상에 대해서 비판하는 웃음이라고 했잖아요. 해악도 웃음이긴 웃음이에요. 근데 동정과 뭔가 연민의 웃음이 바로 해악이죠. 그래서 대상에 대해서 호감, 연민을 느끼게 하는 웃음, 어떤 익살이 담기는 표현 방법이 바로 해악입니다. 여러분들이 흥부와 놀부, 흥부전을 보면은 흥부를 보면 뭔가 웃음이 나오잖아요. 그쵸? 근데 그 흥부를 볼 때 뭔가 동정과 연민이 느껴지죠. 그런 것들이 이제 해악이 되는 거예요. 그쵸? 그러니까 비판이 느껴지면 풍자가 되고 이제 어떤 동정, 연민이 느껴지면 해악이 된다. 뭐 이렇게 생각해도 될 것 같아요. 어쨌든 해악은 그냥 들어만 보고 넘어가면 돼요. 엄청 이 두 개를 막 구분하고 이럴 정도는 아니고 그냥 나중에 되면 들어볼 테니까 중학교 때도 한번 미리 들어보는 그런 정도로만 알고 가면 될 것 같아요. 자, 어쨌든 풍자, 비판이 담겨 있는 거다. 그래서 선생님이 그림 두 편을 좀 가져와 봤어요. 이게 뭐냐면 이제 조선 사회를 풍자하고 있는 그림이에요. 자, 이게 누가 그린 거냐면 신윤복 화가가 그린 거예요. 이제 그 당시에 누구를 그렸어요? 양반을 그렸죠. 양반들이 지금 뭐 하고 있어요? 기생들을 이렇게 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조선 사회를 풍자하고 있는 그림이라는 거죠. 겉으로 보기에는 뭔가 이렇게 남녀가 장난치는 장면이기도 하고 하니까 사람들이 재밌게 봤을 거예요. 웃음이 있죠. 근데 그 안에는 웃음 안에는 비판이 담겨 있다. 자, 양반들 어때요? 겉으로는 무엇을 얘기했습니까? 우리 조선시대 양반들 성리학을 이야기했잖아요. 성리학이 뭐예요? 인간의 본성과 우주의 이치를 탐구하는 학문이 성리학이에요. 그러니까 성리학에서는 뭘 강조하냐면 자기 수양을 강조해요. 그렇죠? 자기 수양, 개인을 갈고 닦고, 그다음에 임금님께 충성하고, 부모님께 효도하고 이런 것들을 강조하는 게 성리학인데 겉으로 이렇게 성리학을 얘기하면서 그 이면에는 어때요? 어떤 성적으로 뭔가 퇴폐적이고 향락적인 문화를 이제 이면에서는 즐기고 있었다는 거죠. 이게 뭔가 다르잖아요. 그죠? 이런 양반 사회에 대해서 비판이 담겨 있는 뭔가 웃기기도 하지만 그 사회에 대한 비판이 담겨 있는 게 풍자라고. 그래서 이렇게 풍자라고 하는 것은 문학 작품에도 드러나지만 그림에도 드러납니다. 자, 현대 사회를 풍자하는 그림을 또 볼게요. 자, 여기 보면은 people nowadays. 그래서 nowadays는 요즘이잖아요. 그러니까 요즘 사람들은 어떻게 한다는 거야? 자, 사람이 물에 빠지면 어때요? 그 사람을 구하는 게 아니라 스마트폰으로 찍어요. 그죠? 선생님도 이런 경험을 한 적이 있어요. 이제 선생님이 요즘은 인스타그램 많이 안 하거든요. 근데 선생님이 예전에 인스타그램을 되게 많이 했어요. 지금은 잘 안 하는데 그때 한번 식당에 밥을 먹으러 갔는데 선생님이 깜빡하고 사진을 안 찍은 거예요. 안녕하세요. 네네. 자, 미안해요. 잠깐 다른 쌤이 들어오셔가지고 끊겼어요. 어쨌든 선생님도 이렇게 어디까지 얘기했죠? 어쨌든 인스타그램을 하는데 한 번은 밥을 먹고 사진을 안 찍었어요. 근데 뭔가 큰일 났다는 생각이 들더라고. 뭔가 음식을 제대로 즐기지 못했다는 생각이 딱 드는 거예요. 그 순간 내가 인스타그램 중독이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 그러니까 이제 뭔가 이제 사진 찍는 거, SNS 올리는 거 이런 거에 좀 요즘 사람들이 그쵸, 스마트폰 중독 이런 거 보이고 있죠. 그리고 선생님도 사실 이제 집에 있을 때 유튜브를 많이 봐요. 선생님 고쳐야 되는데 여러분들도 많이 보죠. 그렇죠? 이게 9시까지만 봐야겠다 했는데 애매하게 9시 3분에 끝났어. 그러면 9시 10분까지만 봐야겠다. 9시 14분이야. 9시 30분까지만 봐야겠다 했는데 또 9시 34분이야. 이렇게 10시까지 보고 11시까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스마트폰 중독 이런 현대사회의 어떤 문제점을 풍자하고 있는 그림이죠. 그런 그림이었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풍자라고 하는 것은 사회의 부정적인 모습을 웃음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비판하는 표현 방법이 풍자였다. 그게 이제 문학 작품에서 나오고 우리 그림에서도 나타난다. 이렇게 정리하고 넘어갈게요. 자, 운율의 특징과 효과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운율이라고 하는 것은 시를 읽을 때 느껴지는 말의 가라기. 그래서 운율은 이제 앞에 거와는 다르게 이제 주로 시에서 많이 나타나는 그런
표현 방법이에요. 우리 시에는 세 가지 요소가 있었어요. 시의 3요소. 우리 1학년 때 선생님이 시 갈래 설명할 때 우리 주제선택 시간에 설명했었는데 기억나나요? 시의 3요소에 세 가지가 있었어요. 뭐가 있었냐면 지우개 짜증나. 떨어져. 자, 시에는 주제, 운율, 신상 이렇게 시의 3요소가 있었어요. 자, 주제라고 하는 것은 시의 작가가 말하고자 하는 어떤 작가의 중심 생각, 시에 드러나는 시인의 중심 생각이 주제고, 운율은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시 속에서 느껴지는 말의 가락, 다른 말로 하면 리듬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고, 심상은 시를 읽으면서 떠오르는 이미지, 바로 심상이었죠. 뭐 시각적 이미지, 청각적 이미지, 후각적 이미지, 촉각적 이미지, 미각적 이미지, 공감학적 이미지, 이렇게 이미지가 심상이었어요. 자, 그러면 그 중에서 이제 우리가 배울 것은 운율입니다. 운율. 자, 운율이라고 하는 것은 말의 가락, 리듬감 이런 게 바로 운율이에요. 자, 그래서 운율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음악적인 효과를 바탕으로 해서 시의 분위기를 형성하고 주제를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데 도움을 준다. 그래서 이 운율은 말의 가락을 이제 운율이라고 한다. 이렇게 알고 넘어가면 될 것 같고, 이제 그 다음이 중요하죠. 그럼 운율을 어떻게 시에서 만들어내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사실. 그래서 자, 운율을 시에서 어떻게 만들어내느냐? 선생님이 딱 두 글자로 정리해 줄게요. 바로 뭐냐면 비읍, 비읍. 바이바이가 아니고 뭐냐면 반복이에요, 반복. 자, 운율은 어떻게 하면 생겨요? 반복이에요, 반복. 그렇죠? 운율이라고 하는 건, 리듬감이라고 하는 것은 반복하면 생겨요. 여러분 랩에서 라임이라고 알아요? 라임을 만들어야 이제 좋은 랩이 되는 거죠. 라임이라고 하는 게 어때요? 좀 말 비슷한 위치에서 비슷한 글자, 그죠? 뭐 파프리카, 아프리카, 아프니까 이런 식으로 비슷한 소리가 반복이 돼야 운율이 생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 운율은 어떻게 생긴다? 반복하면 생긴다. 그래서 그 반복에 뭘 반복하느냐를 가지고 여기 나와 있는 거 봅시다. 같거나 비슷한 소리, 그다음에 소리, 그다음에 단어, 문장을 반복하면 생긴다는 거야. 자, 여기서는 이제 소리가 반복이 나오고 단어가 반복되는 게 여기 있고 문장이 반복되는 게 여기 있어. 자, 소리가 반복되는 경우, 자, 우리 청산별곡이라는 고려가가 있어요. 이게 뭐가 나냐면 얄리얄리 얄라셩 얄라리 얄라라고 해요. 얄리얄리 얄라셩 얄라리 얄라. 어때요? 뭐가 반복돼요? 리을이 계속 반복되잖아. 리을이 계속 반복돼요. 그러니까 어때요? 같은 소리가 반복되니까 뭔가 리듬감 있잖아요. 얄리얄리 얄라셩 얄라리 얄라. 그죠? 그다음에 얘는 이제 돌담에 속삭이는 햇박이라는 시인데 고요히 고운 봄길, 고요히 고운 봄길, 기억이 반복되고 있죠. 이런 식으로 비슷한 소리를 반복하면 이제 리을이라든가 이제 기억 이런 것들을 반복해서 운율을 형성하고 있죠. 그다음에 단어를 반복해서 접동, 아우레리 접동이라는 단어를 반복해서 운율을 형성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 교과서에 실려 있는 작품 넌 바보다에서 우리 교과서를 한번 펴보면 너는 참 바보다라는 문장이 반복되고 있어요. 우리 교과서 한번 볼까요? 자, 교과서 14쪽, 15쪽을 보면 너는 참 바보다, 너는 참 바보다, 너는 참 바보다 이게 반복되고 있어요. 문장을 반복해도 운율이 형성된다는 거. 그다음 두 번째, 일정한 음보를 반복한다. 자, 음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뭐 끊어읽기의 단위다 이라고 생각하면 될 거예요. 이 보가 걸음보자거든요. 그러니까 한 걸음 걸을 때마다 하나씩 띄어 있는 거야. 나무기가 역겨워 가실 때 이렇게, 그죠? 말없이 고이분의 드리우리다. 그러니까 어때요? 얘는 하나, 둘, 세 덩어리, 하나, 둘, 세 덩어리. 그러니까 몇 음보라고 할 수 있냐면 3음보. 그러니까 음보가 여기도 3음보, 여기도 3음보. 3음보가 반복되고 있죠. 그래서 3음보 운율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죠? 자, 같거나 비슷한 소리, 단어, 문장을 반복할 수 있고요. 일정한 음보를 반복할 수 있어요. 그죠? 3음보도 있고요. 우리 4음보도 있어요. 그죠? 이렇게 음보를, 그러니까 일정한 어떤 끊어읽기의 단위를 음보라고 하는데 그걸 반복해도 운율이 형성이 된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자, 여기 3, 4, 5인데 1, 2, 3으로 돼 있어요. 자, 일정한 글자 수를 이제 반복해도 운율이 생긴다는 거예요. 자, 청사는 어찌하여 만고에 푸르느냐. 청사는 세 글자, 어찌하여 네 글자, 만고에 세 글자, 푸르르며 네 글자.
자, 얘는 3, 4조죠. 그리고 앞에 음부로 하면 뭐 어때요? 얘가 또 뒤에 가면 4글자씩 또 반복되거든요. 4음부가 되는 거죠. 그죠? 자, 앞에 거를 볼까요? 자, 나보기가 역겨워 7글자죠. 가실 때에는 5글자죠. 말없이 구이 보내 7글자죠. 드리옵니다. 5글자. 이렇게 7호조. 이것도 마찬가지로 글자 수가 반복되고 있네. 그래서 글자 수를 반복하거나 음보 수를 반복하면 운율이 형성이 된다. 자, 음보는 띄어쓰기에 다니고, 자, 얘는 글자 수다.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일정한 위치에서 반복되는 경우도 운율이 생겨요. 자, 나는 귀엽다. 나는 잘생겼다. 나는 멋지다. 그럼 어때요? 앞부분에서 나는 반복되죠. 이렇게 앞부분에서 반복되는 걸 우리가 머리 두자를 써서 두음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아니면 철수는 잘생겼다. 영희는 잘생겼다. 동수는 잘생겼다. 앞에는 다 다르지만 뒤에는 잘생겼다 똑같죠. 이렇게 뒷부분에서 자, 앞부분이라는 일정한 위치에서 반복되면 두음, 뒷부분이라는 일정한 위치에서 반복되면 뒤에는 이제 어때요? 각을 써서 가군이라고. 근데 여기서는 머리 두자죠. 두통이야 할 때 줘요. 각은 이제 다리 각자예요. 다리. 그죠? 다리 각자 써서 가군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3번은 좀 어려워요. 자, 또 언제 운율이 생기냐. 여기가 3번이고, 여기가 4번이고, 5번이죠. 5번. 비슷한 통사구조의 뭐 어려운 말 나왔어요. 통사구조. 자, 통사구조를 이제 조금 쉬운 말로 바꿔보면, 이제 문장구조다 이렇게 이해를 바꿔봅시다. 문장구조. 비슷한 문장구조가 반복이 돼요. 자, 이렇게 봅시다. 문장구조가 어떻게 반복이 되는지. 돌담에 속삭이는 햇발같이. 돌담에 속삭이는 햇발같이. 풀 아래 웃음 짓는 샘물같이. 그죠? 새약수불에 떠오르는 부끄럼 같이. 그쵸? 어때요? 문장 구조가 뭐뭐하는 땡땡땡 같이. 뭐뭐하는 땡땡땡 같이. 시에 가면 살포시 젖는 물결같이. 어때요? 문장의 구조가 비슷해요. 이 내용은 살짝씩 바뀌는데 문장의 구조가 반복이 되니까 어떻게 된다? 운율이 형성된다 라는 거죠. 그래서 운율을 형성할 때 제일 중요한 겁니다. 반복이다. 그죠? 여기서도 반복이었고요. 반복이고요. 반복이에요. 자, 소리, 단어, 문장의 반복, 일정한 음보의 반복, 3음보, 4음보, 그 다음에 일정한 글자 수를 반복해. 뭐 3, 4조, 4, 4조, 7호조 이런 것들이 대표적이고요. 일정한 위치에서 반복해. 두음이라던가 가군이라던가.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비슷한 통사구조. 쉬운 말로 바꾸면 문장 구조. 뭐뭐하는 뭐뭐같이. 문장 구조가 반복되면 운율이 형성된다. 자, 운율이 형성 방법 두 글자로 줄이면 아니 두 글자가 아니죠? 두 글자 맞죠? 자, 정신이 오락가락해요. 자, 두 글자로 줄이면 뭐다? 반복이다. 그죠? 반복. 뭐라고요? 운율 어떻게 형성한다고요? 반복. 운율 어떻게 형성한다고요? 반복. 왜 반복을 반복하고 있어요? 자, 그러니까 운율 형성할 때는 다양한 것들을 반복하면 어쨌든 운율이 형성된다. 이렇게 기억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자, 이번 시간에는 여러분들과 우리 넌 바보다. 여러분들 바보라는 거 아니고요. 시 제목이에요. 넌 바보다 라는 시를 같이 공부하기 위해서 필요한 개념을 같이 공부해봤습니다. 첫 번째, 여러분들 같이 있는 경험을 시로 표현하는 방법을 배웠고요. 그 다음에 반어에 대해서, 상황과 반대에 대해 말하는 거죠. 그 다음에 풍자에 대해서, 웃음과 함께 사회 현실을 비판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운율, 시에서 느껴지는 말의 가락에 대해서 그 운율을 형성하는 방법, 반복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자, 우리 이번 시간에 이렇게 개념을 같이 공부해봤고요. 선생님이 아래에다가 여러분들 개념 확인 문제까지 준비해봤으니까 오늘 선생님과 함께 수업 들었던 거 떠올리면서 개념 확인 문제도 같이 풀어보도록 합시다. 알겠죠? 자, 우리 다음 시간에는 이제 본격적으로 교과서에 있는 시 같이 읽어보는 시간 가질 거예요. 기대되지 않나요? 자, 우리 다음 시간에도 웃는 얼굴 만납시다. 여러분들 오늘 고생했어요.